타닥타닥 마른 풀 타는 냄새가 코끝에 맴돌던 그해 겨울을 기억하시나요? 하지 말란 짓은 꼭 하고야 말았던 11살 철수의 뜨거웠던 불장난, 그리고 그보다 더 뜨거웠던 다음날 아침에 얼굴 화끈거리는 참사까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불 위에 그려진 짭조름한 지도 한 장의 추억을 이제는 웃으며 꺼내봅니다. 아련하고 그리운 추억 여행을 계속 떠나고 싶으신 분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추억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70년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코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11살 김철수, 저에게 추위란 그저 노는 것을 방해하는 사소한 장애물일 뿐이었죠. 학교가 파하고 가방을 마루에 휙 던져놓기가 무섭게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골목 어귀에는 벌써 콧물을 훌쩍거리는 영식이나 명수 같은 녀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야, 뭐 하고 놀까? 자치기 할까? 아니면 다방구? 아니, 오늘은 좀 특별한 거 없냐?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 것은 영식이 녀석이 아버지 외투에서 몰래 꺼내왔다며 자랑스레 내밀어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성냥 한 갑이었습니다. 그 작고 네모난 상자가 주는 묘한 긴장감이라니.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마을 뒤편 추수가 끝난 텅 빈 논두렁으로 향했습니다. 바짝 마른 지푸라기들이 황금빛으로 누워있는 그곳은 우리들의 비밀 기지였습니다. 야, 진짜 불 붙여도 돼? 어른들한테 들키면 혼나는데. 겁 많은 명수가 울상을 지었지만 저와 영식이는 이미 마른 풀을 한 줌씩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하고 끄면 돼. 불장난하면 밤에 오줌 싼다는 말,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알지? 치익 마이너스. 성냥 머리가 거칠게 긁히며 매캐한 유황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피어오른 주황색 불꽃. 그 작은 불씨가 마른 지푸라기에 옮겨 붙는 순간 화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따스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 그 순간의 황홀함이란. 추위에 얼어붙었던 손과 발이 녹아내리는 기분, 그리고 금지된 것을 행한다는 짜릿한 배덕감이 가슴을 콩닥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불길이 춤을 출 때마다 우리들의 그림자도 논바닥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죠. 연기가 맵다며 콜록거리면서도 서로의 그을린 얼굴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세상 그 어떤 장난감보다 재미있는 것이 바로 이 살아 움직이는 붉은 혀 불이었습니다. 철수야, 너 옷에서 탄 냄새나. 헉, 진짜? 엄마한테 죽었다. 해 질녘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쯤에야 우리는 부랴부랴 흙으로 불을 덮어 껐습니다. 옷에 뺀 불 냄새를 없애겠다며 찬바람을 맞으며 팔을 휘저으면서도 우리는 그날 밤 우리에게 닥쳐올 거대한 재앙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신나게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불장난하면 잘 때 지도 그린다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가 제 아랫배를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밥상 머리에서 어머니는 킁킁거리며 제 냄새를 맡으셨지만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밥을 2그릇이나 비웠습니다.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고 낮에 본 불꽃이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물을 한 사발 들이켠 것이 화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채 저는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드넓은 바다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끝도 없는 물의 나라로 말이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저는 꿈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 저는 낮에 보았던 그 논두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산더미만큼 거대해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아주 굵고 튼튼한 소방 호스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비켜라. 내가 끈다. 저는 영웅처럼 외치며 불길을 향해 호스를 겨눴습니다. 아랫배에 묵직하게 차오르는 힘을 모아 레버를 당기자 시원한 물줄기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쏴아, 그 소리는 마치 폭포수 같았습니다.
맹렬하던 불길이 제 물줄기 한 방에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할 수 없는 쾌감과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꽉 막혀 있던 체증이 뚫리는 듯한 해방감. 아, 이렇게 시원할 수가. 따뜻하고 몽롱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으며 저는 더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안락한 잠이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등허리에 닿는 느낌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체온처럼 따뜻했던 바닥이 점차 미지근해지더니 이내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워. 무거운 솜니불이 물을 먹은 솜처럼 천근만근 제 몸을 짓눌러 왔습니다. 몽롱했던 의식이 찬물을 끼얹은 듯 번쩍 돌아온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익숙하고도 불길한 냄새. 짭조름하면서도 시큼한 바로 그 지린내였습니다. 저는 외마디 비명을 속으로 삼키며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땀이기를 빌며 손을 엉덩이 밑으로 슬쩍 넣어 보았습니다. 축축하고 흥건한 감초. 아, 망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불장난의 저주는 실제했습니다. 두꺼운 모카 솜니불은 이미 제 실수를 흠뻑 머금고 묵직해져 있었고 요 위에는 거대한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젖은 부위를 덮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 체온으로 이 축축함을 말려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세우면서요. 하지만 식어버린 오줌은 점점 더 차갑게 제 엉덩이를 공격해왔고 죄책감과 공포가 밀려와 다시 잠들기는 글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형이 얄미울 정도로 부러웠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호랑이 같은 어머니의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릴 텐데. 저는 이불 속에서 꼼짝도 못한 채 닥쳐올 파국을 기다리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철수야, 영수야. 해가 중천이다. 학교 안 갈 거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소리가 멈추고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마치 신문실의 조명처럼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형은 부스스한 머리로 하품을 하며 일어났지만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죽은 듯이 자는 척을 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했으니까요. 이 녀석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굼떠? 김철수, 안 일어나. 어머니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쿵쿵쿵. 제 심장 소리와 박자가 딱 맞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의 예민한 후각 레이더에 무언가가 감지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아, 엄마. 방에서 무슨 찌린내 같은 거나. 눈치 없는 형 녀석이 코를 쥐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제가 웅크리고 있는 유난히 불룩하고 꼼짝 않는 이불 한가운데로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철수 너. 설마. 확. 거침없는 손길에 저의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이불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난 참혹한 현장. 요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그려진 둥글고 넓은 얼룩,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모락모락한 김. 저는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다 큰 녀석이 오줌을 싸. 내가 어제 불장난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짝, 짝. 찰진 등짝 스매싱이 제 등에 장렬했습니다. 아픔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형은 옆에서 배를 잡고 낄낄거리고 있었고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다시는 안 그럴게. 제가 울먹이며 빌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 어머니들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시더니 구석에 있던 커다란 키곡식을 까부르는 도구를 들고 오셨습니다. 대나무로 엮은 그 널찍한 도구가 오늘따라 왜 그리 거대해 보이던지요.
이거 쓰고 가서 소금 받아와. 어? 엄마 진짜? 나 창피해서 못해. 시끄러워. 오줌 싸개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옆집 순이네 가서 소금 한 바가지 얻어오기 전엔 들어올 생각도 마. 어머니는 제 머리에 키를 푹 씌우셨습니다. 눈앞이 대나무 살틈으로 얼기설기 보였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낙인이자 세상으로 나가는 가장 부끄러운 가면이었습니다. 저는 쫓겨나듯 마루 밖으로 떠밀려 나왔습니다. 밖은 환했고 동네 사람들은 벌써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철수의 인생 최대의 시련, 키 쓰고 소금 받기 미션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 쓴 대나무 키의 꺼끌꺼끌한 감촉이 이마를 찔러왔고 듬성듬성 엮인 대나무 살 사이로 세상이 모자이크처럼 조각나 보였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던 우리 집 앞 골목이 오늘따라 왜 이리 낯설고 광활해 보이는지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순이네 집까지 100걸음. 딱 100걸음만 참자.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발을 뗐습니다. 최대한 남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담벼락에 찰싹 달라붙어 개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스파이처럼 말이죠. 멍멍. 대각선 집의 누렁이가 저를 보고 지저댔습니다. 평소엔 제가 가면 꼬리를 살랑거리던 녀석인데 머리에 이상한 걸 뒤집어 쓴 꼴을 보니 괴물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쉿, 조용히 해 누렁아. 나야 철수라고. 저는 작은 목소리로 씩씩거렸지만 누렁이는 더 크게 지저대며 동네 방네 제 위치를 알렸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찹쌀떡 메밀묵하는 아저씨의 구성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필 이 시간에 사람이 지나가다니. 저는 화들짝 놀라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키가 너무 커서 다 가려지지도 않았지만 타조가 머리만 박듯이 저는 제 눈만 가리면 세상이 저를 못 볼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아저씨가 지나가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긴장감을 느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우 몇 미터 남짓한 거리였지만 그날 그 골목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순이네 파란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네 어머니는 목소리가 크시긴 해도 인심이 좋아 소금을 듬뿍 주실 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녹슨 철대문을 두드리려 했습니다. 똑똑하고 정중하게 부를지 아니면 아줌마 하고 불쌍하게 부를지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끼익 마이너스 제 손이 닿기도 전에 대문이 안쪽에서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올. 시간이 멈춘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순이네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뽀얀 얼굴에 단정한 단발머리,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소녀. 바로 제가 학교에서 힐끔거리고 일기장에 이름 석자를 몰래 적어보던 짝사랑 영희였습니다. 순이네 사촌이라 가끔 놀러 온다는 건 알았지만 하필이면 오늘, 하필이면 이 시간에, 하필이면 이 꼴을 하고 마주치다니요. 영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머리 위에 키와 꼬질꼬질한 내복 차림, 그리고 손에 들린 빈 바가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철수야. 영희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저는 머리 위에 키가 100톤짜리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지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차라리 지구가 반으로 갈라져 저를 삼켜주기를, 아니면 내가 투명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너 머리에 쓴 거 그거 뭐야? 영희의 순진무구한 질문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최신 유행하는 모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외계인과 교신 중이라고 해야 할까요? 입이 본드로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뻐끔거리며 금붕어 흉내만 낼 뿐이었죠. 멋진 모습만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오줌 싸게 인증 마크를 달고 첫사랑 앞에 서 있다니. 제 11살 인생은 여기서 끝장난 것 같았습니다. 영희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바보 천치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 왔니?
아침부터 누군데 대문 앞에. 어머나. 영희 뒤로 뽀글뽀글한 파마머리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동네 목소리 대장 순이네 엄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국자를 든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1초도 안 되어 입이 귀에 걸릴 듯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철수 아니냐? 깔깔깔. 아주머니의 웃음소리는 마치 장군의 호령처럼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철수, 너 밤새 이불에 지도 그렸구나. 그렇지? 아이고, 이 녀석아. 다 큰 놈이 오줌을 싸? 아주머니의 시원한 해설 덕분에 상황 파악이 안 되던 영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아함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다시 크크거리는 웃음으로. 영희는 입을 가리고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였습니다. 짝사랑하는 소녀 앞에서 오줌 싸개로 공식 인증을 받는 순간이라니. 제 영혼은 이미 몸을 빠져나가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요. 소금만 빨리 주세요. 기어들어가다 못해 땅으로 꺼질 듯한 목소리로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줌 싸개한테는 소금 처방이 약이지. 잠깐 기다려라, 이 녀석아. 아주머니는 웃음을 거두지 못한 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영희와 저 둘만 남겨진 그 짧은 시간이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민망해할 저를 배려해서인지 짐짓 딴청을 피우며 하늘을 보고 있었지만 그 빨개진 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 나의 로맨스는 짭조름한 소금물에 절여져 시들고 있었습니다. 자, 받아라. 오줌 싸개 귀신아, 물러가라. 아주머니는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얀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나타나시더니 대뜸 그중 한 줌을 쥐어 제 머리 위로 획 뿌리셨습니다. 탁타닥탁.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대나무 키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몇 알은 키 틈새를 뚫고 들어와 제 정수리를 따끔하게 때렸고 몇 알은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는, 정신 차리라는 어른들의 매서운 회초리이자 애군을 쫓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어이구, 이 녀석아. 불장난하면 못 써. 밤에 오줌 싸면 키가 안 큰다, 알지? 네. 다신 안 그럴 거지? 네, 절대 안 그럴게요. 제가 울먹이며 대답하자 아주머니는 그제야 남은 소금을 제 손에 들린 빈 바가지에 사르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목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하얗고 결정이 굵은 천일염이 바가지 가득 찼습니다. 이 소금의 무게만큼 제 죄의 무게도 무거웠지만 한편으론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져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리고 영희야, 너도 학교 가서 철수 놀리면 못 쓴다. 아주머니의 짓궂은 당부에 영희는 네 하고 대답하며 저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비웃음인지 응원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도망치듯 뒤를 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가지 속의 소금이 찰랑거리며 하얀 가루를 흘렸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빵 조각처럼 제가 지나온 길에는 하얀 소금 길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순이네 집 대문을 박차고 나온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영희가 보고 있을까 봐 부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빨리 이 고행을 끝내고 집이라는 요새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탁탁탁. 고무신 발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바가지에서는 뜀박질의 리듬에 맞춰 하얀 소금이 춤을 추듯 튀어 올랐습니다. 아, 아까워라. 흘러내리는 소금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제 죄를 씻어줄 성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어머니에게 가져가야 할 면죄부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걸음을 늦추려 했지만 다리는 제 마음과 달리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골목길 바닥에 드문드문 떨어진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제가 흘린 식은땀의 흔적 같기도 하고
헨젤과 그레텔이 남긴 빵 부스러기 같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갈 때는 천리길 같았던 그 길이 올 때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저에게 이제 다 끝났어, 어서 와라고 손짓하는 듯 했습니다. 살았다. 대문 턱을 넘어서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리에 쓴 키는 삐딱하게 돌아갔고 바가지의 소금은 3분의 1쯤 줄어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11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아침 운동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져왔어요.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소금 바가지를 내밀었습니다. 마루에 서 계시던 어머니는 삐딱해진 제 키를 벗겨주시고는 소금을 받아 드셨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던 아까와는 달리 어머니의 표정은 한결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바라봐. 흘린 게 반이다. 칠칠 맞기는. 어머니는 짐짓 혀를 차셨지만 그 손길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젖은 요 위에 소금을 한 주먹 차르르 뿌리셨습니다. 소금이 오줌기를 빨아들여야 냄새가 빠진다는 민간요법이었죠. 하얀 소금에 덮인 제 실수의 흔적을 보니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저 얼룩도 제 부끄러움도 소금과 함께 말라 없어지겠죠. 가서 세수하고 와. 밥 먹자. 그 한마디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던지요. 저는 수도가로 달려가 찬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눈물 자국과 식은 땀이 씻겨 내려가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은 이미 숟가락을 들고 있었죠. 야, 오줌 싸게. 소금은 맛있었냐? 크크. 형이 깐죽거렸지만 오늘은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뜨끈한 국물을 떠 넘겼습니다. 구수하고 짭짤한 된장 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었던 속을 뜨겁게 데워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밥그릇 위에 계란말이 하나를 툭 얹어주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고생했다. 이제 괜찮다는 뜻임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밥알의 온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용서의 맛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당에는 따사로운 겨울 햇살이 가득 찼습니다. 빨랫줄에는 제 치부인 요가 널려 바람에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소금을 뿌리고 두드려 빤 덕분에 지독했던 냄새는 사라지고 뽀송뽀송한 햇볕 냄새가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얼룩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모양이 마치 하트 모양 같기도 하고 찌그러진 호빵 같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불장난 안 해. 진짜야. 저는 빨랫줄 아래서 요를 올려다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의 맹세 덕분인지 아니면 영희에게 들킨 충격 때문인지 다행히 그 후로 다시는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영희와 마주칠 때마다 한동안 얼굴이 화끈거려 도망쳐야 했지만 말이죠. 세월은 흘러 그 꼬마는 이제 머리카락에 희끗한 서리가 내린 중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보일러가 돌아가고 세탁기가 빨래를 해주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니는 아이들도 박물관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가끔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면 문득 그때의 매캐한 불 냄새와 차가운 새벽 공기, 그리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비록 이불은 젖었을지언정 마음만은 그 어떤 시절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웠던 197X년의 겨울. 제 엉덩이에 그려졌던 그날의 지도는 어쩌면 어른이 되어가는 길을 안내해준 보물지도가 아니었을까요? 타닥타닥 타오르던 불꽃처럼 제 기억 속에서 그 시절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보, 애들 이불 빨래 다 말랐어? 아내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옵니다. 베란다 창밖을 보니 오늘도 햇살이 참 좋습니다.